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는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에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독일과 프랑스의 충돌로 유로존 통합 은행감독기구 설립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스페인 은행들에 대한 유로존의 구제금융 395억 유로가 다음 주 중 지급됩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집권 여당인 기독교 민주당의 당대표에 연임됐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64조 원 규모의 통화 수합 자금을 양국 기업 간 무역 결제에 활용하는 방안이 연내 만들어집니다. 금융감독원 펀드 미스터리 쇼핑 결과 낙제 평가를 받았던 하나투자증권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자발적 펀드 리콜에 나섭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수요일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외환시장의 자유화를 주장하던 국제통화기금 IMF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유화보다는 우리나라처럼 적절한 수준의 통제를 유지하는 것이 시장의 위기와 충격을 버텨낼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외환 전문가들은 이러한 IMF의 변화를 의미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전화 기다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하루 동안 어젯밤에 있었던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을 두고 가는 곳마다 얘깃거리가 쏟아질 것 같습니다. 어제 TV 토론 보시면서 답답하셨던 분들도 좋고요. 오늘 방송 내용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도 좋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02-2000-4974부터 5까지 2대 전화 열어놓겠습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마감 시황으로 출발합니다. 박지훈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죠. 박지훈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 상승과 하락을 반복 거듭하면서 그래프가 요동을 치다가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재정절벽 해법을 두고서 백악관과 공화당이 기싸움을 벌이면서 증시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 이후 처음으로 텔레비전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블룸버그 텔레비전 인터뷰에 출연해서 현재 공화당이 추진하려는 재정절벽 해결 방안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추후 10년간 4조에 달하는 적자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처럼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의 의견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으면서 뉴욕 증시도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 조금 전에 마감한 상황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3대 지수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약보합권에서 12,951.78 기록했습니다. 나스닥 0.18% 역시 소폭 밀리면서 2,996.69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 0.17%의 하락세 보이면서 1,407.05로 장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유럽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유럽 역시나 미국 재정절벽 협상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프랑스 증시를 제외하고는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에서 재정절벽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장중에 한때 상승세를 나타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지지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는 0.04% 밀리면서 약보합권에 머물었습니다. 5,869선 나타냈고요. 독일 닥스지수 보합권에 머물면서 7,435.12 기록했습니다. 프랑스 카크지수만 파란불 켰는데요. 빨간불 켰는데요. 0.39% 소폭 상승하면서 3,580.48로 장 마쳤습니다. 네, 어제 마감한 아시아 증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역시나 등락이 심했습니다. 장중 내내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다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날 발표된 미국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것이 어제의 아시아 증시에 타격을 줬습니다. 미국 경제가 이처럼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달러가 약세로 돌아섰고 엔화는 강세 나타내면서 수출주들의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중국 증시는 오후 들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만 파란불을 켰습니다. 0.27% 소폭 내려가면서 9,432.46 기록했습니다. 중국 상해종합지수 0.78% 오른 채 1,975.14 나타냈고요.
홍콩 항생지수 0.15% 상승하면서 21,799선에서 마감지었습니다. 어제 환율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어제 0.1원 내려가면서 1,083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추운 날 반팔 입고 글로벌 마감 시황 전하는 박지은 캐스터의 열정 좋습니다. 이번에는 매일 아침 나라박 소식 알아보고 있죠. 오늘도 매일경제신문 황미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빨간 바지가 인상적입니다. 지금 카메라는 안 잡히는데 예,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빨간 바지를 좀 좋아합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교수님 혹시 집 보유하고 계신가요? 없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집은 보유해야 한다. 집은 소유해야 한다. 이런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과연 집을 보유하는 것이, 집을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인가, 렌트하는 것보다 더 좋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소식이 있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타임즈의 소식인데요. Is it better to rent or to buy? 네, 살까, 빌릴까? 먼저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집을 만약에 소유를 하게 되면요, 몰기지를 해서 평생 동안 빚을 갚아나가는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대출을 해서 요즘 하우스푸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집을 사기 위해서 그 이외의 것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집을 사는 것은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집을 사는 것은 심리적인 안정과 그냥 어떤 그런 좋은 울타리를 만드는 것에 그치는 것일 때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집을 사는 값을 전세값으로 나눠보면 어떤 비율이 나오는데요. 타임즈에서는 이 비율을 PR이라고 합니다. 바로 Price for Buying하고 Rent 해서 이제 비율을 만들어오고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집을 구입을 하려면 꼭 계산을 한번 해보시라고 하는데요. 어떤 한 동네에 가서요, 비슷한 두 채의 집을 보시고요. 하나는 전세값을, 하나는 또 사는 값을 보신 다음에 그 값을 나누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평균적으로는요, 10에서 14 정도 이제 비율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비율일 때는 구입을 하셔도 좋고요. 하지만 15 이상이 되면 그것은 평생 렌트를 하는 것이 구입을 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를 해야 하나 또는 집을 구입해야 하나 고민이 많으신데요. 한번 계산을 해보시고 구입하시는 건 어떨까요? 예, 집 없는 저에게 조금 위안이 되는 소식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죠. 사실 많은 왈가왈부들이 여러 가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서양 국가들에서는 국민보험을 따라하기 위해서 또는 모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주어졌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보험은 있어야 한다. 또 빈곤층과 또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무조건 있어야 하는 것이 메디케이드. 즉 이런 어떤 의료에 대한 보조금 같은 시설인데요. 그래서 오바마 정부는 재작년부터 메디케이드의 그 재정을 굉장히 높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에듀케이션, 즉 교육보다 메디케이드, 의료비에 돈을 더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과연 미래의 리더들을 키워내는 것에 돈을 투자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미 늙어가거나 또는 사회 빈곤층에 어떤 혜택을 줘야 하는 것인가, 이 양자가 좀 잘 밸런스가 맞지 않고 있어서 한번 이렇게 소식을 내어봤는데요. 분명히 한국에도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국민보험이 있고요. 노령화가 되면서 점점 한 1인당 담당해야 하는 어떤 1인당 내야 하는 세금률이 높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네. 점점 노령화가 되면서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 좀 더 의료 쪽에 투자하는 것이 높아지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반면에 투자로 볼 때는요, 의료용품 또는 약을 하는 제조업들 갖는 그런 그쪽에다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전망이 될 수 있다는 어떤 반대의 그런 분석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 사회 주목해야만 될 그런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지금 이번 주 내내 마지막에는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하시고 어느 종목에 돈을 빼세요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잠바 주스를 사시고 애플 주식을 팔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것에서 나온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는 애플은 단타로 치기엔 굉장히 괜찮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아이폰 5 때문인데요. 아이폰 5가 나오면서 애플 주식이 $800까지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12월 달 매출이 급증하면서요. 애플 주식 $800까지 오를 거기 때문에 잠시 단타를 치기에는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역시 장기적으로는 조금 나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좋은 투자 정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이른 시간 출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우리 시장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증권의 김감열 과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네. 그 황미리 연구원과 얘기 나누던 중에 네네. 애플 관련된 네. 얘기가 나왔는데 네. 단타 종목으로 적합하다 하는 네.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가 봤을 때도 최근까지는 애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만 나오고 예. 연내에 거의 목표 주가를 거의 1000불 때까지도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는 좀 기대감을 좀 줄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로 본다 그러면 원래 삼성전자와의 그런 특허 전쟁에서 기싸움에서 초반에는 애플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보셨겠지만 영국 같은 경우에 사과문을 게재를 하고 그리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배심원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평가를 조금 다른 쪽으로 좀 해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애플이 완전한 그런 주도권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을 한 대로 한 번은 좋았다가 한 번은 나빴다가 이런 식으로의 뉴스가 계속 오갈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어찌 보면은 좀 단타의 가능성이 좀 농후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이폰 5 출시와 네네. 맞물리는 어떤 효과가 네.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어제 유가증권 시간 거래 대금이 2조 원대로 네. 떨어졌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올 들어 3조에서 네. 5조 원대 유지를 해왔는데 거래 대금이 지금 2조 원대로 네. 떨어진 것은 2008년 12월 네. 이후에 4년 만의 일이다라고 네. 합니다. 그런데 거래 대금 감소에 비해서 코스피는 지금 상대적으로 꿋꿋하게 받쳐주는 모습이고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요? 일단 제가 얼마 전에 그러니까 어제 말했었나요? 예. 좀 장이 좀 재미없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드렸었잖아요. 그 예. 이유를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물론 종합주가 지수가 변동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 가장 좀 원초적인 얘기라고 해야 되나요? 가장 근본적인 얘기를 좀 들자고 하면 그거는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하고 현대차의 비중이 너무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워낙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 두 종목만 좀 잡아 있어도, 그러니까 그 두 종목만 어찌 보면 좀 변동성이 좀 없어도 충분히 지금 종합주가 지수를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거래대금 자체하고는 좀 상관없이 종합주가 지수 유지가 되지 않나. 근데 이게 어찌 보면은 굉장히 독이 될 수도 있는 측면인데요. 이게 만약에 장이 좀 안 좋아진다라고 해서 삼성전자고 현대차가 급격하게 무너진다고 하면 우리나라 장세는 흔히 누가 말을 하잖아요. 흔히 삼성전자가 없다고 그러면 지금 장세는 거의 1700 정도의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이런 거래대금이 없이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 거는 어찌 보면 불안감이 발생을 했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증시에서 이런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네. 것은 건강한 모습은 아니죠. 그렇죠. 네. 왠지 좀 어찌 보면 시가총액 적어도 10개, 20개 종목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중이 좀 고루 가져가야 되는데 예. 어느 순간부터인가 즉 삼성전자가 70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거의 IT의 대장주로 해가지고 100만 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해서 삼성전자를 거의 종합주가지수와 거의 맞물려서 생각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현대차 그룹주가 동반해서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모비스라든지 모든 면으로 했을 때 거의 시가총액 상위를 독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엔화 약세가 됐을 때 현대차가 많이 무너졌고 그거하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거의 고정적인
수익이나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종합주가 지수로만 봤을 때 그 흔히들 주식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주가 뭐 나쁘지 않네 이렇게 말을 했겠지만 안에 있었다면 속이 타들어가거든요. 근데 뭐 호남석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굉장한 하락폭을 보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네,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장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네. 될 그러한 포인트가 있으면 좀 짚어주시죠. 일단 오늘 장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는요. 어제 이제 그 오바마가 네, 재정절벽에 관련해서 예. 늘 공화당에 구애를 했었는데 공화당이 이번에는 네, 뭐 좋은 코멘트를 던졌는데 오바마가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오바마 대통령께서 네, 이렇게 거부를 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좀 심리 자체가 좀 네,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더불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22 재무장관에 의해서 좀 나온 얘기긴 한데 독일이 이제 은행 규제안에 대해서 뭐 유럽 안에 있는 6천 개 은행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그 재무장관이 그런 표현을 했는데 물론 이제 대세는 그런 정상회의에서 메르켈이 그걸 통과를 시킬 거라는 네, 측면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측면을 봤을 때도 좀 네,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하고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발 리스크가 네, 아직 반영이 되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또 이제 3단계 추진체를 했고 뭐 미국도 그거에 대해 대응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일본도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심리가 좀 많이 무너진다 그러면 그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충분히 네, 감내를 해야 될 수준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네,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은 그다지 긍정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투자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죠? 일단 어제에서도 좀 보여줬지만 경기 방어주 쪽으로 좀 몰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날씨가 추워져서 뭐 LG 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던 뭐 GKL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네, 충분히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보수적인 투자 관점에서 네, 어찌 보면은 좀 경기 방어주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지만 물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최근 장세가 워낙 그 타이트한 박스권 장세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수익 구간에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는 접근하시기보다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네, 그런 측면에 있는 종목들을 네,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 과장님 저기 내년 네. 달력 보셨어요? 아직 못 봤습니다. 예, 아직 연휴 네. 확인 안 해보셨군요. 네. 내년의 달력을 살펴보면은 네. 징검달의 연휴가 좀 유난히 많습니다. 좋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런지 요즘에 그 여행주나 항공주에 대한 기대감이 남다르다는 네. 그런 시장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행주 강세가 좀 내년까지 이어질지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네, 혹시 명동 나가 보셨습니까? 네, 최근에 못 나갔습니다. 명동을 가보면은 거의 네, 우리나라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주말이 돼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눈에 보일 정도고요. 주중에는 제가 가본 바로는 네, 거의 네,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분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일본 분도 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여행주하고 항공주가 네, 분명히 부각을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대한항공하고 하나투어를 비교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투어의 움직임은 굉장히 좋았지만 대한항공의 움직임은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이유로서 본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어찌 보면은 그 움직임이 다르다, 움직임의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기업에 있어서는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대한항공은 유가 부분을 좀 봐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율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물론 환율과 유가에 있어서는 거의 뭐 반대적인 입장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봐야 되지만 대한항공은 어찌 보면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면들에 있어서 좀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지 않나.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서 좀 부담감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덧붙여서 대한항공은 지금 네, 그 카이 인수전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조금 네, 부담스러운 면이 있지만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거보다는 좀 가벼운 면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행주하고 혹시 이제 항공주하고 비교를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여행주가 조금 더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네. 중국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13년 신정부 정책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제 공작 회의가 네. 조만간 열릴 것이라고 하는데 관전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네. 일단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중국 증시가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런 모습 자체가 어찌 보면은 경제 공작 회의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예. 말씀이냐면 최근에 이제 정권 교체가 중국에서도 일어났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이제
그 시진핑이라든지 아니면 리커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불확실성을 굉장히 했던 것 같고 거기에 가장 가장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과연 이제 GDP 성장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 GDP 성장률을 좀 상향을 할 것인지 하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게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 7%대를 유지를 한다는 말이 많지만 8%대를 좀 상향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하나증권의 김감열 과장과 함께 오늘장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6시 50분 26초 지나고 있습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연말을 맞아서 공연 관람을 계획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문제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공연 티켓 값에 대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거품 논란이 일고 있죠. 어떻게 된 일인지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지금 화면에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02-2000-4974부터까지 2대의 전화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